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분 참석하신 분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종환 시인 겸 김종환 문학 박사이십니다. 경북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육군 제3사관학교 거기에서 교수로 오래 계셨고 지금은 시를 쓰시고 각 단체에서 한문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천자문 지금 100회 정도 강의하셨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환 치시든지 김종환의 천자문 치시면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종환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종환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앞두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자녀분들, 손자, 손녀 오시면 입 꼭 닫으시고 주머니는 확 펴서 애들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전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가능하면 진실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한국에 처음 온 것이 2016년부터였습니다. 예, 15년에 창립하셨는데 저는 그 한 해 늦게 오기 시작해서 계속 강의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한 영광이고 또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한국이 이제 10년, 2015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횟수로 하면 11년입니다. 그래서 신한국 연회지를 발간하실 때 다음에는 특집으로 뭘 하느냐, 신한국 10년의 회고와 전망, 이런 제목으로 우리 진짜 고생하신 심후석 2대 이사장님과 고등학 1대 이사장님의 그 공도 특집으로 한번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명심보감의 명언명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심보감은 법리본이라는 분이 1395년경에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추계 추시 문흥국 추적 선생님이 명심보감을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는데 지금은 법리본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본이라는 사람의 생물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책을 봤는데도 안 나오고,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는데 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준 것도 있고 또 제가 가르쳐 준 걸 수긍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 제목부터 간단하게 먼저 한자를 풀이하겠습니다. 명자는 창문에 달빛이 비치니 밝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해와 다르게 술도 밝다,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자는 마음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입니다. 보자는 상당히 획수가 어려운데 보배보자, 이 보배보자는 집이나 나라 안에, 집이나 요 진면자거든요. 강머리라고 하지만은 진면자. 요 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슬 이름을 강머리라고 하고, 요것은 없기 때문에, 위에 점이 없기 때문에 민강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임금왕자만 썼는데 요것은 바로 부스럼자의 뜻입니다. 부스럼자의 뜻이다. 여기서 임금왕자만 썼지만은 부스럼자의 뜻이고, 또 부스럼자가 임금왕자가 왼쪽에 나온 것은 다 부술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변에서 찾을 때 부술복을 찾아야 된다. 이 부술복자를 보고 제가 농담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임금이 좋아하는 게 부술입니다. 임금이 좋아하는 게 부술, 보배 같은 건데 이 감차 나왔어요. 셰비 나왔다 이겁니다. 셰비에서 감차 나왔어요. 그래서 위정자가 맑으면 다른 사람도 맑아야 된다. 대통령 영부인이 맑으면 그 장관 부인, 국회의원 부인들도 맑아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글자를 보고 배워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장군부라고 합니다. 시골에 가면 솜장구이 같은 부모의 숲을 본떠서 만드는 한자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도자기 같은, 감당하는 도자기의 뜻으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조개패. 조개패는 폐물입니다. 감당하는 물. 그러니까 보배보다는 구슬과 도자기와 조개패, 폐물, 이런 것이 바로 보배다 뜻이 되고, 또 약자로 쓸 때는 여기에서 밑에, 또 때는 수록자를 써서 약자를 만들어줍니다. 감자는 거울 감자.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냐? 쇠로 만든 거울이다.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다라는 뜻이 세 글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인데, 거울은 뭘 하느냐? 감독한다.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자신을 감독한다, 반성한다, 깨닫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 감자는, 감독할 감자는 밑에 있는 것이 그릇 명자, 상을 담는 그릇, 그리고 위에 있는 신하 신자는 눈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아직까지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감독을 하려면, 감독을 하는데 뭘 감독하느냐, 살피느냐? 그릇 속에 든 것이 뭐냐, 큰 그릇 속에 든 것이 뭐냐라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그냥 보니까 표면만 보이지 안에 든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걸 달아놨습니다. 이것을 풀이한 분은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대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그릇 속에 밑바닥까지 한번 훑어본다는 겁니다. 뒤져봐야지 그 내용물을 알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자를 쓸 수 있는 눈도 아마 생기리라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보배 같은 거울, 이 자체가 명심보감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심보감에는 약 판본마다 차이가 있는데 약 한 600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말씀이 한 40, 50개, 또 공자님 문화생과 유학에 관계되는 것이 약 140개 내외. 그럼 전체 유학에 관계되는 것은 609절 가운데 350개 내외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은 유학, 모가, 또 법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있지만 유학의 교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처음 들어가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명심보감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제가 16문장만 뽑아봤습니다. 1번에 보면 열표 하나하고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이거 많이 보시고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시죠.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뜻을 다 아시죠. 어떤 분들이 술자리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명심보감 배웠다 하면서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고 이렇게 술이 취하시니까 그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공부 많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이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어디에 나옵니까? 정확한 답변입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자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자활.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논어도 몇 번 보고 했는데 논어에도 안 나옵니다. 또 공자 가언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책보석에 물어봤더니 공자 가언에도 이 문장은 안 나온다. 그럼 왜 이게 제일 앞에 있었나? 아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자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다. 이래가지고 법리폰이라는 분이 명심보감을 지으면서 개성편 제일 앞부분에 이 문장을 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선자, 위자는 하위자, 할위자입니다. 위에 있는 이것이 부수, 지금 부수권 하나 드렸죠. 거기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손톱조로 나옵니다. 손톱조는 손의 뜻입니다. 또 밑에 있는 요 모습은 코끼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손으로 조종한다, 부린다. 그래서 할위자라, 하위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는 착한 선이라고 합니다. 착한 선. 이것은 양의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착한 선자를, 말씀한 자를 양양자 밑에 두 개를 겹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착한 선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모습은 뭐냐? 이것이 바로 말씀원의 준말입니다. 말씀원 두 개의 준말일 수도 있고 말씀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양이 하는 말은 좋을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한자만 이야기하면 이거 안 맞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도 요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자입니까? 기쁠 자죠. 왜 기쁩니까? 희란 말이다. 희란 말이니까 들으면 기쁘다 하는 뜻이 여기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자는 사람 자라고 하죠. nom자로 붙어 있고, 사람 자는 최근에 나오는 옥편에는 나오는데 그냥 nom자로 딱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사람자로 해야 된다고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자, 분자 이래야 된다. 왜? 상장을 줄 때 위자는 투명히 방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놈자로 외워버리면 어떻습니까? 위에 놈은 투명히 방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어감이 나쁜 겁니다. 지금 이것을 위 사람은 위 분은 이렇게 새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잣자는 뭐냐? 늙은 로 밑에 흰백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게 줄어가지고 이렇게 놈자가 됩니다. 놈이라는 뜻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늙은이에게 뭘 합니까? 흰백은 뭡니까? 말하다, 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모가 많이 일어났을 때 공고문 쭉 쓰고 총장 일어났어요. 총장이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 백자에 알릴 때, 사례일 때. 그래서 늙은이에게 사례니까 늙은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놈 아닙니까?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놈자자가 됐다. 천, 하늘 천, 삽불보. 삽불, 이게 무슨 자입니까? 행복할 때 행자, 다행히 행자죠. 이거는 알릴보, 일할보, 다스릴 법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명부절이라고 합니다. 2획에 나옵니다. 명부절. 이렇게 눕혀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고 일하고 다스리고 할 때, 백성을 다스릴 때 믿음의 표시를 또우자는 손의 뜻입니다. 손으로 잡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알릴 수 있는 거죠. 알리고 일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복복자에도 바로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옷은 왜 입습니까? 자기 신분을 알린다. 일을 할 때 옷을 입는다. 또 백성을 다스릴 때 옷을 입는다. 라는 그 뜻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때 기쁘게 알려줘라 이겁니다. 정치하는 것들이 알려줄 때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알려줄 때 기쁘게 알려줘라 이겁니다. 이게 들어있는데 한자의 뜻을 모르니까 참 뭐랄까 신경질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다 짜증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는 이 지자는 갈지자라고도 하는데 거조사 지 또 이것지 근칭대명사로서 이것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이 필순을 잘 모르고 계세요. 이 글자의 필순은 사획입니다. 구수가 빛이에요. 빛이.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이획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한다 할 때 이 지자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끼침이 바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점 찍고 가고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 갈팡질팡한다는 그 의미에서 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끼침이 부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아주 유익하지는 않지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복자 하나만 복복자 맞죠? 복을 주기도 하고 복을 빌기도 하겠죠. 복을 빈다 할 때는 이겁니다. 이게 조상신이나 귀신이 앉는 자리입니다. 신이 자리. 그리고 한일자는 귀신이 앉아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보일 시자 요 자체는 귀신 신자의 원형입니다. 원래 글자가 귀신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앉아 계시는데, 조상신이 앉아 계시는데 복을 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빌어야 되느냐? 술병을 바치고 복을 빌어야 된다. 제사에는 반드시 술이 따르죠. 술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에게, 귀신에게 술병을 바치고 복을 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복은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그 찌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뜻지의 도자. 뜻을 어디에 둬야지 복이 생기겠어요? 밭에 뜻을 둬야지 복이 생긴다 하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한 16개 다 하려면 한 20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위선자는 천보지 이목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완이라, 이것은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근거가 없다. 논어에도 나오지 않고 공자 가어에도 나오지 않으나 주흥사라는 분이, 법리본이라는 분이 명심보감을 쓰면서 공자님 이 정도 말씀은 하셨을 거라고 해서 자왈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도 별표하고 물음표를 잘 나왔어요. 자왈 순천자는 돈하고 역천자는 망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말했습니까? 예, 명심보감에는 또 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맹자왈 순천자는 돈하고 역천자는 망인이라. 이러니까 이것이 명심보감을 원전을 확인하지 않고 보신 분들은 전부 맹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하신 분도 이것을 공자님의 말씀으로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맹자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다. 그럼 순천, 천이 나옵니다.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고 하늘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뭡니까? 우리가 임금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하늘을 빗대가지고 자기 권위를 많이 세웁니다. 하늘이 나를 임금으로 삼았다. 천명사상이죠. 그런데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이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하늘의 의지를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하늘이 섭리대로 신의 섭리. 조금 더 나가면 뭡니까? 감정이 상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 하늘이 신이고 신이 하늘이다. 뭐 이래 보면 복잡합니다. 근데 하늘이 있다고 믿으시면 믿으십시오. 그대로 하늘이 있다. 없다고 믿으시면 믿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신이 있다고 믿으시면 열심히 신을 믿으시고, 신이 없다고 믿으시면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저 자신도 하늘이 무슨 뜻인지 아직 그래서는 나타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빠져버리면 인간성을 상실한다. 그건 그렇게 봅니다.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게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인간임을 포기하면서 하늘을 믿고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맹자님 말씀 가운데 이 관로 속에 있는 것은 명심보감에 나오지 않는데 왜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관로 속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인자라야 의제 고인이 불인이 제고이면 신은 파기약 의중량이라. 유자는 오직 유자입니다. 생각할 유자.
인자라야 어진 사람이라야 마땅히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불인이 제보이 어질지 않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것은 뭐냐?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 악을 무리에게 퍼뜨린다. 백성에게 퍼뜨린다. 국민에게 퍼뜨린다. 정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보고 어린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바로 그 악에 저지른 악을 국민들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아, 저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을 그런 실을 뿌린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맹장님의 말씀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뿌릴 파자입니다. 뿌릴 파자, 씨를 뿌린다. 파동하죠. 뿌릴 때 어떤 손으로 뿌리거나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개방변이라지만 손수의 뜻이고 또는 번지번자죠. 번지를 알고 뿌리라니까. 콩 심은 데 콩나도록 파 심은 데 팥이 나도록 번지를 알고 뿌리라. 씨의 번지를 알고 뿌리라니까. 이 종자는 어떤 뜻이냐? 벼화에 벼 가운데 벽시 가운데 무거운 것이 씨가 된다는 뜻입니다.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뜨는 것은 죽전이고 밑에 가라앉는 것이 무거운 것이 씨로서 충실하다 그런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뒤쪽을 하나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는 두 번째 페이지 3번에 보면 중간에 3번에 보면 성혜력과 관계있는 한자. 이 성혜력이란 말은 제가 처음 만든 단어입니다. 이게 통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자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몇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한자와 후민정음은 올바른 국어생활의 종반자다. 한자 없이 한글만 가지고 국어 교육시키면 뭐가 안 된다고 합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독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역사 소설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 사람 이름 뭐 등등 이런 것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바탕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사 소설을 아예 포기하고 또 일반적으로 독서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신다면 정말 한자 교육하자고 널리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날이라고 하는데 저는 후민정음 창제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한글이라는 말 자체가 1920년 전을 위해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1443년에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제된 날을 기점으로 그 해를 기점으로 기념을 해야 되지 반포된 날을 가지고 기념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3년 늦어집니다. 오늘 창제가. 그리고 한자 한문 교육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셨지요. 한자 교육은 전통 문화 개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셨습니까? 또 애들 지도사를 양성하는 애들교육원에서 한자를 가르치면 정말 애들을 재미있게 유익하게 기억에 남게 교육할 수 있겠죠. 애들 교육이라는 게 서양 애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동양 애들을 가르친다면 한자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애자만 하더라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애도랬죠.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 이게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게 풍년풍자의 옛날 글자지만은 이게 애도래자와 풍년풍자가 같이 쓰였습니다. 이 속에는 애도래도 있고 풍년풍도 있습니다. 자, 풍년이다. 풍년이 되면 뭘 하겠어요? 계기 위에 큰 그릇을 얹어놓고 그 해에 수확된 가장 예쁜 것을 얹어가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조상님 도움으로 풍년이 됐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애풀봉이라고 해요. 애풀봉. 아주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모습, 가장 보기 좋은 알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애풀봉.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쁘지 않죠, 여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풀 어지럽게 날게라 이렇게. 풀이 어지럽게 난다. 이것은 잘 자라가 예쁘고 이것은 어지럽게 난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해롭다 할 때 해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기억하기. 집안에 마당에 풀이 어지럽게 납니다. 그걸 생활하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해롭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로운 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칼로 잘라야 되겠죠. 얘를 할자, 자를 할자. 이렇게 해서 한자를 연상시켜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애도래자인데 조상신에게, 천신에게 풍성하게 보여주는 애입니다. 누가 많이 도와줬다. 그러면 애를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드려야지 그게 애에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의 도움을 받았다. 근데 몇천 원 가지고 애를 표하면 그게 애가 맞습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절대 도움을 못 받습니다. 바로 여기 애라는 것은 거기에 상응해야 되지만 풍성하게 갖다. 그래서 많이 갖다 바치면 많이 성공한다 하는 그 말이 우리 사회에 떠돌지만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자는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약자를 이렇게 쓰는데 저게 보일 십자의 약자입니다. 약자. 필기체입니다. 필기체. 그런데 이 예자는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인데 요 세 글자는 사람이 몸을 완전히 엎드린 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풀이를 아직까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물고기 창자다, 풀이 뭐 어지럽게 자란다 등등 하는데 저는 이걸 어디서 제가 풀었냐면 여기에서 풀었습니다. 이거 무슨 겁니까? 빌걸자, 거린 아닙니까? 거린 글씨. 이럴 때 윗사람에게 빌어먹을 때 몸을 바짝 낮추어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으로 푼 것이 없어요. 이거는 몸기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구부려 있는 그 몸이고 이것은 이것보다 더 완전히 낮춘 몸입니다. 낮자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무릎을 꿇고 있는 몸입니다. 무릎을 꿇고 조상신에게 나아간다 라는 뜻이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유 없이 만든 것이 없고 이유 없이 약자를 만들지도 않았고 다만 모르면 아직까지 인간의 힘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한자를 알면 유식하다 합니까? 무식하다 합니까?
유식하다 하지.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유식하게 만드시려면 지금부터 하라고 하고 또 교육부에 건의해서 한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아는 애를 보면 야, 참 기특하다, 신기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만들 것 같아서 그 다음 장, 그 다음 유튜브에서 제가 올려놓은, 제가 올린 게 아니고 대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 22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짧게는 15분, 길게는 100분 이래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시청하신 분이 많은 것은 1600회 이상 되고 적은 것은 200~300회, 400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인원으로 이야기한다면 10만 명 이상이 제 동영상을 보셨다라고 하고 싶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관심이 계시다면 김종환 첨가문 1에서 107까지 126까지 앞으로 갑니다. 치시면 제 동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한국에서도 특강을 하고 강의한 것이 올라가 있는데 600회, 700회, 800회 이렇게 시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쉬우면서 유익한 건강법. 이거 빠뜨릴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해우소, 근심을 푸는 것이 해우소 맞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시고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대소변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가 깨끗해요. 그리고 샤워를 하시고 항문을 반드시 물로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를 닦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닦으셔야 되는데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닦아요. 이 닦고 나서 저녁에 또 간식 맛있다고 드시고 그냥 주무시면 반드시 충치, 치아 질환이 발생합니다. 또 세면, 화장보다 더 자주 세면을 하라. 세자가 씻을 세자입니까? 그렇죠. 물을 보면 먼저 씻으라는 겁니다. 삼수변 있죠. 그 다음에 먼저 섰다 있지 않습니까? 물을 보면 먼저 씻으라 하는 것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목과 배 문지르고 이렇게 하면 감기 예방,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자. 부인이 해주시는 음식 잔소리 하지 마시고 고맙게 드시면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하나 트집 잡아서 드시면 그때부터 병이 생긴다. 자칫 잘못하면 못 고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에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큰 인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0, 1, 10, 100, 1000 만을 실천하라. 그 다음에 콜라겐을 드시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 뒷장에 그 다음 면을 보시면 그 뒤를 보시면 명심보감 서문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명심보감 서문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20 책으로서는 20권 이상, 그러니까 명심보감에 나오는 책은 20권 이상입니다. 논어를 비롯해가지고 도가사상, 불교, 그런 내용 이렇게 해서 20권 이상의 책이 나오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용한 문장, 누구의 글을 인용했느냐, 이것은 약 한 5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권에서 50분의 말씀을 요약해서 중요한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 명심보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뒤에 명심보감 편차가 나옵니다. 그 다음 명심보감은 총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심편이 길을 가지고 마음을 살핀다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심편이 상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름만과 편명을 이야기한다면 19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1번부터 25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적 선생 가문에서 추가했을 거다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법리권이라는 분이 지으셨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추적 가문에서 그 뒤에 많이 21번부터 25편까지는 많이 우리나라 것을 넣어서 만드셨다, 발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선생께서 명심보감을 짓지 않았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저희가 추시성을 가진 잘 아는 분에게 배척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에 나오는 인물은 공자, 유비, 장자, 태공, 마원, 삼원공, 맹자, 열자, 순자 해서 굉장히 많은 분이 나오십니다. 이런 분이 한 50분 이상 됩니다. 그러면 3번 첫 페이지 3번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약입니다. 여기서부터 공자는 말을 다 빼었습니다. 자화를 빼었어요. 네, 다 공자님 말씀이기 때문에 빼었습니다. 백자는 얻을 백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얻느냐, 요 글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개가 요 개사슴록이라고 하는데, 개결자가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쓰는 순서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개가 뭘 얻는다 그런 것이죠. 우리 요새 숲 속에, 풀 속에 새가 있어요. 풀 속에 새가 있는데 또 웃자 손으로 거리를 재는다. 그래서 이것은 재이야기라고. 개가 새를 잡기 위해서 그 거리를 재는다는 뜻이 바로 이 재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얻을 때는 개도 거리를 재가지고 새를 잡는데 사람들이 군받으라. 재 때는 이게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자를 눈목자를 눕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이 사이를 띄워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물고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다. 그물망. 그래서 이것이 그물은 종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물망자의 원래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이것이고 이렇게 된 그물도 있고 이렇게 된 그물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된 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는 종류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물을 달리했다. 그래서 그물의 종류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뭐 잘못된 것 아닐 빗자 아닌 것을 그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자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어디로 갈까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방향이고 방향을 나타내는데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무엇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딱 얼어 있다. 사람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조사 그래서 획제 어천이면 무소 도야니까 없을 무자 바소자 비일도자 어조사야. 여러분들 여기서도 뭐 빌으셔도 되고 또 계속 앞으로 살아가면서 빌고 싶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빌고 싶어요? 건강 또 이 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비는 게 최고로 잘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죠. 오래 살고 싶은 거. 이 목숨을 비는 건데 이게 목숨 숫자예요.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땅 위에 뭘 만들어 놓습니다. 뭘 만드는가? 갈고리 벌, 또 도끼, 선비사는 도끼의 뜻이 있습니다. 땅 위에 도끼와 갈고리를 만들어서 목숨을 지킨다라는 그 뜻이 있고 밑으로는 땅 아래로는 입을 지킨다. 귀신, 땅 밑에 있는 신에게는 입조심을 한다. 그래야지 목숨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 담긴 글자고 그리고 이것을 약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목숨수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뭐냐? 30입니다. 30을 제발 지켜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이 글자가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30이었다는 그 뜻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목숨수. 지금은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한 100자를 넣으면 됩니다. 100자를 지켜라. 글자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한국 운동은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무섭 이사장하고 또 최장학 서장학 이사님은 이 궁합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무섭 이사장님은 완전히 맨입으로 봉사하시고 또 서장학 이사장님은 많이 모은 재물을 시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궁합이 맞았다. 근데 아무리 궁합이 맞아도 서로 마음이 안 통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무섭 이사장님은 우리는 그냥 뭐 이래 매주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지만 한국의 큰 작가입니다. 100여 권의 저서 창작집을 내시고 정말 그 명성이 대단한데 이런 일까지 맡아서 해주시니까 저는 뵐 때마다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또 야,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유인물 이것을 굉장히 보시기 편하지요. 이 유인물을 좀 키워가지고 선명하게 복사해 주신 황선욱 부장 앞에 계십니다. 신한국은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년을 유지하고 앞으로 10년이 더 잘 되기 위해서 회고와 전망 이러한 자리가 있으면 더 잘 되는 10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부수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 계십니까? 위에 보면 한안 대자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중서림에서 나온 옥편 부수 색임표인데 여기에 실려있는 한자가 16,000자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옥편은 7,000자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더 많은 글자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온 옥편 가운데는 약 42,000자가 실려있는 옥편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단국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에서는 12권짜리 옥편을 내었습니다.
대자들을 냈는데 거기에도 아마 7만 단, 6, 7만 단 정도가 실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수표가 뭐냐? 부수가 몇 자입니까? 아시는 분? 예, 214.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수의 변형, 부수가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 모양이 바뀌는 것까지 하면 한 240자 내외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수가 왜 중요하냐? 부수의 중요성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모든 한자는 부수를 결합해서 만든다. 이 부수자를 다 결합해서 모든 한자를 만듭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의 필수를 알면 모든 한자를 필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결합된 순서대로 쓰면 되니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수의 획수를 정확히 아시면 어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획수가 달라가지고 어편을 왔다 갔다 하는 찾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수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한자 공부를 하는데 기초가 되는데, 제가 이 부수만 가지고 20시간을 강의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수 214자를 가지고 강의하면 한 1000자 정도는 부수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가 되는 한자까지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고, 부수가 214자고 1회부터 17회까지 있습니다. 부수 획수가 제일 많은 한자가 필이약입니다. 필이약. 그래서 그 전에 1획 한일 옆에 보면 28이 쓰여 있죠. 이것은 볼펜으로 쓴 겁니다. 그 옆에 65가 있죠. 65 밑으로 가면 104, 109, 112 이래 됩니다. 이것은 어편의 페이지 수입니다. 그러면 볼펜으로 쓰는 한일 옆에 있는 28, 9, 16, 17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을 부수로 하는 한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16,000자 가운데 한일자를 부수로 하는 한자가 28자, 뚫을 혼자를 부수로 하는 글자가 9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거느리고 있는 부수는 물숫자로서 사역에 보면 799자가 있습니다. 799자. 그러니까 16,000자 가운데 5%가 물수가 부수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 물이 변화가 심하다 하는 것도 있고, 강이름마다 다 물수를 써서 강이름을 만들기 때문에 물숫자가 거느리는 부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무목자를 부수로 하는 글자가 781자. 나무 이름마다 나무목자를 넣어서 이름을 만든다는 겁니다. 또 나무가 하는 용도,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다 나무목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어편의 페이지수에서 1854페이지, 1854페이지 무슨 자가 나옵니까? 오대자 나오는데, 이걸 눈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몇 획입니까? 6획. 또 7획이라 하시는 분은 굉장히 정직하시는 분입니다. 정직한데 틀렸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틀리고 대우를 못 받아요. 근데 육획으로 하시는 분은 굉장히 꾀가 있는 분입니다. 눈치가 빠르고 딱 정확합니다. 육획에 있죠, 어디잖아.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서 이것이 한획입니다. 이것이 한획. 이것을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획이 능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09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95페이지. 무슨 자가 나옵니까? 견줄비자가 나오죠. 1095. 견줄비자. 이것도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몇 책입니까? 5. 네. 5. 굉장히 정직하신 분. 그런데 눈치가 없으신 분. 조금 전에 한 얘기 줄어드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순수하시게 5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4획입니다. 아주 눈치 빠른 분은 4획입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해서 4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부수의 필수만 정확하게 익혀주신다면 목표를 찾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수가 17핵인데 이게 무슨 나라 했죠? 이름이 뭡니까? 피리약. 피리약인데 이게 왜 피리약자가 되겠습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피리약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건 피리의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모일 집이라고. 모일 회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모일 회.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한다. 말해서 이것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가릴 간자의 핵줄입니다. 가릴 간.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모여서 말하면서 분별한다. 가린다. 그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피리약은 사람이 모여서 구멍이 많은 피리를 부은다라는 뜻이 있어요. 피리를 부는데 그냥 부으면 되겠습니까? 뭘 보고 부습니까? 뭘 보고 부려야 되겠어요? 여기 이게 무슨 답니까? 책입니다. 책을 안고 책을 보고 피리를 부려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피리를 부는데 안고 책을 보고 본다는 거. 이 속에 탁 드러납니다. 그런데 부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연상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한자를 가르칠 때는 분명하게 쉬운 것부터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이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정자로 쓰고 있는 책이 맞죠? 그러면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목간주간, 목간주간을 줄로, 가죽줄로 2번 엮어 묶어놓은 그겁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2개만 가지고 이렇게 줄인 것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펼쳐놓은 모습의 책이 바로 이 책자.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책인데 이것은 돌돌 감아놓은 책입니다. 책을 다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아야 되죠. 말아놓은 상태의 책.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이걸 갖다가 정자로 썼는데 지금은 언제부터는 근대에 와서는 이것을 책자에 정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채권이고 이거는 돌돌 만다 하는 말본의 뜻이 있습니다. 말본이라 할 때는 손수를 붙여줍니다. 손으로 만다 이런 뜻인데 실제 이것이 채권인데 책을 이거는 돌돌 많은 모양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채권. 그래서 이것은 주먹권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주먹. 움직이지 않는 주먹은 요겁니다. 요건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이니까 손가락이 떨어지듯이 나눠져 있는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이고 주먹으로 책을 만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구절이지만 또 여기 와서는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 돌돌돌 만다. 그래서 말곤의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되고, 말곤이라는 때는 채권자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손수변을 넣어가지고 말곤자를 쓰고 있습니다. 구분해놨다. 자, 그러면 여기 돌아가서 이 책인데 이것이 보관할 때 돌돌 말아놓은 책이고 펼 때 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자를 책과 관계 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게 뭡니까? 법붕, 버투자 맞죠? 붕우할 때 법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붕자가 조개를 엮어가지고 두 줄을 엮어서 들고 있는 것이 벗이다. 서로 짝이 되니까 벗이 된다. 이렇게 다른 한자 풀이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연상을 해서 벗이란 것은 어떠냐? 책을 묶어놓은, 가죽끈으로 묶어놓은 책을 풀어가지고, 야, 네 한쪽 봐라, 내 한쪽 볼게, 같이 공부하자 하는 것이 진정한 벗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오래 기억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자, 뭐 당구 치러 가자, 오늘 밤새고 고스톱 치자, 이게 벗이 아니라, 자, 내가 묶어놓은 이 책을 풀어가지고 너 한쪽 아리씩 줄 테니까 공부하자 하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정한 벗이다. 근데 이것이 필이약입니다. 필이약이니까 요다만 하면 필이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 필이약자 위에다가 뭘 덧붙여줘요. 필이는 뭘로 만듭니까? 이 글자가 또 하나 생겨납니다. 대나무로 만들었다. 저게 또 필이약자의 속자인데 지금 약자처럼, 정자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할 이야기는 엄청 20시간 이상 해도 부족한데, 이건 유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4번에 보면 안윤무님 자활 극기복례 미인,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 비인언이라. 미인 유기 유인인 호재아 안년활 청문 기목 자활 비례물청 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이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네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사물잠, 예, 사물잠이라고 하죠. 네 가지 물, 경기할 잠, 사물잠이다. 네 가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왜 성인이 말을 많이 할까 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이 다 나왔습니까? 긍정적이고. 그래서 비례, 물, 시, 보지 마라. 애가 아니면 보지 마라. 애가 아니면 듣지 마라. 애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애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저는 그냥 이걸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애시, 애청, 애언, 애동, 애를 보고, 애를 듣고, 애를 말하고, 애에 따라서 움직여라. 행동하라. 이래 하면 참 더
애들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걸 하지 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대해서는 공자님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풀이를 하겠습니다. 안년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 불행하게도 31살인가 32살에 당명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년이 공자님 다음으로 이제 모셔지거든요. 굉장히 수제자니까 굉장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어를 봐도 안년이 했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년이 인을 물었을 때 공자님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년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보는데, 공자님은 제자들이 인을 물었을 때 인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의 수준에 맞게 다 답을 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다 나옵니다. 수준. 그런데 안년은 극기복례가 위인이다. 극기복례를 해야 인이 된다고 했어요. 극기란 것은 뭡니까? 자기를 이기고 자기의 모든 욕망을 이기고 대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인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 되고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가 귀인이다. 하루 극기복례를 잘하면 천하가 인에 귀한다. 이렇게 안년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위인, 인을 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겠는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안년말. 예, 안년말. 그러니까 안년이 말했습니다. 천문, 기목 그 하나하나를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자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례물시, 비례물천, 비례물은, 비례물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여서 대, 시, 청, 원, 동 5자로 줄이면 확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말미암을 유자가 나옵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뿌리 위에 줄기가 나오는 것이 시작이다. 말미암다. 여기서 시작한다. 그리고 첫째 갑자. 밭에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리는 것이 첫째다.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우수가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말미암아서 줄기가 생겨나고 밭에서 말미암아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과 땅을 꿰뚫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편신자라고 하죠. 위로 펴고 아래로 편다. 그 다음에 5번 3년 무개의 굳이 돌아야 가위도인이라 했습니다. 3년 동안 고치지 않아야 됩니다. 무개의 굳이도. 아버지의 도를, 아버지의 행함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해온 것을 고치지 않아야 가위도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박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에 맞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정책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기고 잘못했다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을 전략하는 게 되죠. 그런데 한번 정했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국민들이 짜증이 나고 싫다는 겁니다. 바로 안 되면 아버지의 말씀, 이거는 3년 무개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끝까지 지켜야 돼. 간하다가 안 되면 그래도 따라야 된다라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기 폭서 피난버스 요 관로 속에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번 여름이 더워가지고 대구시에서 폭설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버스를 20대를 운영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한 분, 두 분, 몇 분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관광버스를 대구 시내 20곳에 정차시켜 놓고 거기 에어컨 가동하고 또 얼음물 준비해서 오시는 분한테 나눠주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9월 17일까지는 더웠습니다. 32도. 근데 18일부터는 28도 같습니다. 그렇게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게 9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40일 동안. 근데 관광버스 한 대 운행하면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70만 원, 또 깎았어도 한 50만 원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5, 4, 20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그럼 100만 원만 넣으면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그 2천만 원이죠. 네, 2천만 원. 그게 40일 동안 8억입니다. 거기에 물차가 와서 얼음물을 제공하지, 또 기사들 전심 도시락을 또 다른 차가 와서 제공하지. 이렇게 하면 그 돈이 엄청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 시의원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9월 10일 전후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는 해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19일부터 20일부터 중지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때문에 중지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굉장히 낭비가 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낭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주에 큰 건물 80억 들이가 지었는데 부수는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한 몇십 년 전에 부속품 하나가 2억인데 그것은 41억 원에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부속품 하나가 제가 어디 이야기를 하면 대충 짐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2억짜리 부속품을 간다고 41억 원에 신청해서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앞으로 41억 이상 안 되는 부정을 보면 나는 비례물청 보면 말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런데 시의원,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때문에는 그래 되었다면 제가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닐 거다. 저는 중지된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버스 기름 낭비가 없어집니다. 맞죠? 또 차를 운행 안 하니까 기사분들이 그 예약금, 계약했는 것은 금액 다 지불한다 하더라도 기사분들이 쉬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난 돈 받고 논다. 기분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6번에 군자유 3개 하니 소지시에는 혈기 미정이라 개지 제책하라. 급기 장려하에서는 혈기 방강이라 개지 제투라. 급기 노야해서는 혈기 기세라 개지 제등냐라 했습니다. 이건 참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다. 이게 지킬 개자입니다. 지킬 개자에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위에 있는 것이 이게 뭡니까? 창과
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밑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양손의 뜻입니다. 초두처럼 보이지만은 양손입니다. 양손으로 상을 잡고 지킨다는 거죠. 한 손으로 지켜서 안 된다. 수계를 받았다. 양손으로 꽉 상을 잡고 지키는 거죠. 한마를 물리치듯이 지켜야 한다 하는 뜻이 없겠죠. 근데 한 손으로 지키는 게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오랑캐융 병장기 융입니다. 그럼 뭐냐? 창이라. 이것은 한 손입니다. 손 하나. 오랑캐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고 또 힘이 좋은 사람 맞지요. 그러니까 오랑캐는 손 하나로 창을 들고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랑캐가 들고 있는 창이라는 병장기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구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혈기 위생. 무슨 자입니까? 왜 이게 기운기자가 됩니까? 예, 기운기. 이것은 기운이 펄펄 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안에는 뭘 들어있습니까? 무슨 자가 들어있습니까? 쌀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쌀밥을 먹으니까 기운이 펄펄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쌀밥 같은 소리가 아니고 이 밑에는 불꽃염자입니다. 불꽃염자가 쌀미로 약자화되었다. 그러니까 불꽃이 쫙 일어나니까 그 기운이 그 위를 쫙 흘러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옛 사람들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쌀미가 부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불꽃염이 줄여집니다. 요거 한 가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것도 지 마음대로 억지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무슨 자입니까? 이웃님자 맞지요? 요것은 무슨 자입니까? 요것은 도깨비 물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도깨비 물리니까 임클이 되죠. 임꿀린. 자, 쌀미자가 있고 이게 있어요. 쌀미는 이게 뭐냐? 앞에서 말한 불꽃염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불꽃염자예요. 불꽃염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것은 뭐냐? 이것은 부수 이름으로서는 어기어질 천,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녁석이지만은 왼발. 이것은 걸을 왔다는데 오른발.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이 오른발로서 발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불꽃이, 임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도깨비 물리는 자 아닙니까? 공동묘지, 지금은 그게 없지만 옛날에 공동묘지 가면 도깨비 물 있다 이렇게 하죠. 그게 둘이 인뿔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인뿔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 더 설명한다면 이 발이 밑에 갈 때도 있고 위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춤출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집이라고 봅니다. 집에서
발이 왔다 갔다 한다. 또 춤추는 거 아닙니까?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춤추는 거. 그런데 이런 글자가 또 있어요. 발이 위에 가는 게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 하왕 이름 글이라고 하죠.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글임금, 포악하고 사나운 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사나울 글이라고 하왕 이름 글로 되어 있고 사나울 글. 그 다음에 여기 회글자라고 이야기해요. 회대글. 회대가 뭡니까? 시골에서 자라시는 다 키우시는 닭이 앉는 말입니다. 닭이 요래 대해서 발로 요래 앉아있고 글자.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나울글 회대글자지만 또 좋은 뜻은 뭐냐? 빼어나는 글이라고 합니다. 빼어나는 글. 능력이 있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바로 이런 걸 연결시켜서 한자를 가르치면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인자는 이웃 인자가 이것은 언덕구자입니다. 언덕구. 언덕구가 중에 언덕에 사는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거에는 인불, 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불꽃령, 불씨를 구하러 다니는 이웃이다. 불씨를 구하러 걸어갔던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게 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쌀을 얻으러 가는 이웃이다. 식량을 얻으러 가는 이웃이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고름자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불씨를 구하러 가는 고을,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다. 이렇게 되고, 또 지금은 쌀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이웃이다. 고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 미정, 혈기가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지, 재색, 색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급기, 장량. 장량은 장년 장자입니다. 씩씩한 장자. 장자는 뭐냐? 그것은 조각장입니다. 통나무를 자르면 한쪽은 장이 되고 한쪽은 편이 됩니다. 그래서 통나무를 자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씩씩하다. 씩씩한 장. 말 됩니까? 말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엄청나게 고심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2, 계지 제2야라 했습니다. 장년은 힘이 좋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 싸움 투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을 두 사람이 서서 싸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글자를 아마 안 만들었을 겁니다. 이 글자 속에서는 옛날에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왜 싸우느냐? 이건 뭡니까? 막대기 아닙니까? 장대. 장대에다가 뭘 달아놨어요? 임금 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임금 기를 달아놨어요. 또 여기 장대에는 뭘 달아놨습니까? 임금 기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운다는 뜻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밑에 들어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싸우느냐? 이게 뭡니까? 홍두. 홍두는 뭡니까? 곡식, 식량 아닙니까? 식량을 빼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중국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어서 초기에는 작은 읍 같은 게 하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싸우는 이유가 곡식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디초는 손입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손으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두 나라가 싸운다. 두 고을이 싸운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거는
공부가 되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제기두라고. 아까 앞에 나온 그릇명은 탕을 담는 그릇, 제기로 사용하는 그릇이고, 제기두는 납작한 전을 국물이 없는 것, 전을 담는 그릇이 바로 제기두입니다. 그래서 콩두는 많이 아시는데 제기두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기를 손으로 뺏기 위해서 두 나라가 싸웁니다. 많은 나라가 싸웁니다. 이게 볼 수 있죠. 제기를 뺏는다는 것은 뭐냐? 태산에 올라가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의 권리. 이걸 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싸움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풀이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수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무슨 자입니까? 요거는 한일이고 야일이고 한일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침단 말이죠. 아침단. 그럼 요건 무슨 자입니까? 왜 이게 어들득자가 되겠습니까? 요것은 두인변, 중인변이라고 하지만 단일 행자의 한쪽 부분이 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부발의 뜻이 있습니다. 행한다, 부발이다. 그래서 이것은 행한다는 겁니다. 행한다. 언제? 아침에 해 뜰 때. 그런데 뭘 가지고 행하느냐? 법도에 맞는 어떤 일에 맞는 손을 행한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손을 행하니까 얻는 게 생긴다. 부수표에 다 나오는 글자입니다. 뒤웃다가 또 있습니다. 이 뒤웃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가는데 여기에 작을요. 그럼 비저월치 또는 발의 뜻입니다. 발의 뜻.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는데 작은 발걸음으로 가니까 뒤진다라는 그 뜻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드렸는데 부수가 거느리고 있는 한자가 물수처럼 799자나 되는 그 물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가 거느리고 있는 한자가 5, 6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글자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이런 부수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 거느리고 있는 한자는 적지만 다른 한자와 결합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자와 결합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자, 군자는 구적이하고 7번입니다. 소인은 구적인이 하니라 했습니다.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자기에게서 구한다. 자기에게 잘못을 찾고 자기에게서 구한다. 그런데 소인은 어떻게 하는가? 남에게서 구한다. 남 탓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글자만 가지고는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풀이를 반드시 해야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과 군자의 차이를 그렇게 공자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기신정 불령 이행하고 기신부정이면 수령 부종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몸이 바르면 불령, 명령하지 않아도 행한다는 거죠. 행한다, 따른다. 근데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부정하면 비록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 이게 윗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윗사람이 그 모든 것에서 모범을 보인다. 그렇게 하면 다 따른다는 겁니다. 정과 4번, 5번, 뭐 혐의가 10개 뭐 이래 되는 사람이 하면 웃는다는 거예요. 웃는다. 따르기야 따르지 먹고 살려고 따른다.
그런데 그 몸이 발랐으면 얼마나 우리가 국민이 떳떳하겠습니까? 맞죠? 그 몸이 발라야지 우리는 바르게 바른 것을 배울 수 있다. 진짜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네,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9번. 온고의 지신이면 가이비사이니라 했습니다. 네, 온고의 지신. 넉 자로 하면 온고지신, 5자 논문대로 한다면 온고의 지신이지. 이렇게 내 것을 잘 익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것을 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하게 되면 가이비사이,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온고지신, 법고창신, 온고창신, 신한국 운동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온고창신이 나옵니다. 온자는 어떤 온자입니까? 온천이라 할 때 온자, 어디 온자? 이것이 물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물이 넘친다. 목욕통 속에 물이 넘친다. 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왜 무슨 말입니까? 가두를 숫자입니까? 가두어 놓은 사람은 수인번호. 그래서 요거는 요점은 이렇게 하면 어디로 온다. 어디로. 그러니까 갇혀진 사람도 탕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어지르게 만든다, 따뜻하게 만든다, 따뜻한 물에 씻어준다 그런 뜻이 있고, 온고 창신, 창자는 비로소 창자, 처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놓아놨다. 조금 그냥 글자를 넣으면 임금 글자입니다. 곧집창, 창고 창자입니다. 임금이 쓰려고 놓아놓은 창고, 임금이 쓰려고 놓아놓은 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칼로 열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창조할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임금, 가진 자가 갖고 있는 것을 베풀어야지 백성들이 따라온다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자는 이렇게도 수고합니다. 또 이렇게도 수고합니다. 이게 다 창자, 비로소 창자의 이체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칼날 인자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설명할 때 칼의 위치를, 칼날의 위치를 딱 표시했다. 그래서 칼날인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칼에 피를 하나 묻혔다라고 생각합니다. 피를 하나 묻혔다. 이게 비로소 창자입니다. 이것은 뭐냐? 새롭게 시작하려면 칼에 피를 많이 묻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찾을 수 없다는 그 뜻이 여기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우물에 가서 피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정자를 넣어놨다. 이게 다 창자의 그 변화된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자는 나무 위에 자란다는, 서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무 위에 가지가, 잎거리가 많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느냐? 도끼로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그 나무 한 그루라도 새롭게 자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한자입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나무가 숲이 있다. 이 숲에 썩은 나무 이런 것을 도끼로 잘라내야지 그 숲이 새롭게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신자의 의미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도 썩은 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골문 것을 수술하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한자가 바로 새신자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그 뜻이 담긴 그 뜻을 알려줘야만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서 진짜 3번 성예력과 관계있는 한자, 이것을 풀지도 못하고 여기서 마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바쁘신 분은 가십시오. 한 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요 인자는 뭡니까? 이날 인자, 말미암을 인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말미암. 그럼 뭐하냐? 이것은 자리입니다. 자리, 돗자리. 요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큰 대자, 사람이 누워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으로 보이면 시력이 약하고 두 사람으로 보여야 시력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포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해가지고 과가 생깁니다. 인과. 여기에 남녀가 포개해서 자리에서 돗자리에서 일을 해야지 과일이 열린다. 그 나무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밭전자로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리 인자인데 이날 인자로 굳어지면서 자리 인자를 또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홀로 만든 자리. 또 부잣집은 뭘로 하겠어요? 대나무로 만든 자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교자가 있습니다. 교자도 사기를 교자 맞죠? 사기는데 제일 좋은 사기이 뭐겠어요? 예, 남녀의 사기 아닙니까? 여성 육자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성 육자는 사람, 머리, 팔, 다리. 그래서 정당케 표현하는 사람은 이 다리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두 다리가 사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요 사귈 여자는 밑에 한 사람이 다리를 포고 있고 위에 한 사람이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사귈 교자에는 혼례한다, 거시기한다라는 뜻이 이 사귈 교자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사귈 교자다 이렇게 설명하면 한자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향교에 출입하시는 분, 또 거기에 계시는 분은 저런 발칙한 놈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발칙한 말을 해도 제가 깨친 것은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두 사람이 사귀는 거. 맹꽁이 맹자. 요것만 하면 안맹꽁입니다. 안맹꽁인데 안맹꽁이 위에 순맹꽁이가 요게 양손으로 잡을 국이거든요. 올라타고 안 떨어지려고 꽉 붙어 있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꽉 붙어 있느냐? 맹꽁이면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언제 요렇게 하느냐 하면 포접이 뭐냐 하면 거시기 하는 걸 포접이라고 합니다. 잡을 포자 맞죠? 접할 접자. 그래서 안맹꽁이가 알을 낳을 때
맹꽁이나 개구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니까 왜 안 가십니까? 알을 낳을 때 순맹꽁이가 꽉 양손을 잡고 알을 놓으면 거기에다가 뭡니까? 정액을 뿌립니다. 그래야지 개구리도 생겨나고 뚜껑이도 생겨나고 그런 동물들의 행위를 옛사람들이 살폈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접한다. 포자는 안고 꽉 잡고 접한다. 접자 속에서도 교접한다 하는 거 있죠. 교접이 뭡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둘이가 밟고 하는 거 이게 교접 아닙니까? 접한다는 속에서도 바로 거시기 한다 하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꽉 잡고 정액을 놓는다, 뱉어낸다, 싼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한자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성열이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 하지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돼서 뭐 가시려고 안 가시고 하셔서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덕 때가 변해가지고 국방전을 됐는데 그걸 왜 변해가지고 했다 하면은 연덕 국자 변해가 하지 왜 국방변을 하지? 오염면하고 다름이냐고. 예, 제 청자문 동영상이 지금 107개까지 나와 있는데 청자문 동영상에서는 몇 회째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또 설명을 해놨으니 한번 보시면 좋고 이것이 언덕부자고 공자님의 고향 복부가 바로 이 언덕부자를 쓰는데 이 언덕부가 왼쪽에 올 때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덕부이기 때문에 자부 방이 됩니다. 자부 변. 부수가 왼쪽에 있으면 변입니다. 좌부 변. 오른쪽에 있으면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우. 이때는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우급 방이라고 합니다. 고급의 약자. 이때는 언덕부의 약자. 그래서 좌부변 우급 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그냥 좌부방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꼭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전화도 하고 한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옵편 한자도 바로 잡아야 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도 안 고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아까 시인님이 앞 나오셔. 자 모두 웃는 얼굴 앞으로 보시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